안녕하십니까. 전문 자격증 민법 주문 해설 12조 할 차례입니다. 요 전에는 성년 후견의 개시라는 거 봤죠? 우리 제한 능력자를 보고 있는데 미성년자 봤고요. 성년 후견과 관련된 피성년 후견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한정 후견입니다. 한정 후견 외에 이제 특정 후견이라는 게 있는데 특정 후견은 제한 능력이 아니에요. 한정 후견이 뭐냐? 구조는 똑같아요. 성년 후견하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치매 같은 거 이런 거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그 다음 사물을 철회할 능력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성년 후견은 뭐였었죠?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죠. 그죠? 반면에 한정 후견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정 후견은 내내 정신 잘 차리고 있다가 가끔 깜빡깜빡하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성년 후견이고 부족한 사람이 한정 후견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친족이 어떤 건지 성년 후견할 때 말씀을 드렸죠. 본배, 사, 그 다음에 후견인 있죠. 그 후견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도 있을 것이고 성년 후견을 감독하는 사람도 있겠죠. 합쳐가지고 그냥 후견, 후견 감독, 후견 감독이죠. 특정 후견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후견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통 앞머리 따서 본배, 사후, 검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본배, 사후, 검지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한다는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조문은 어렵지 않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성년 후견 개시 심판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는 없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 심판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와 관련된 조항을 준용하고 있죠.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는 뭐냐? 이 사람을 피한정 후견이라 한다. 다시 한번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하게 됩니다. 그 밖의 사유, 치매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 즉 가끔씩 마싱한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도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도박도 질병이잖아요. 그죠? 강원랜드만 가면 눈을 까뒤지 뭐요.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죠. 친족, 배우자라 그랬죠. 혈족이 있죠. 인척이 있죠. 혈족은 피로 맺어진 거,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거죠. 혈족은 직계와 반계가 있죠. 그죠? 직계와 반계가 있죠. 어쨌든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존속이라 하고, 그 다음에 반계혈족이 있죠. 반계혈족. 직계혈족과 반계혈족이 있는데, 직계, 나를 중심으로 위아래, 할아버지, 뭐, 자식, 손자, 손녀, 뭐 이런 게, 직계존속 비속이죠.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자,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라면 내 입장에서 보면 조카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직계존속.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형제자매, 삼촌, 뭐 이렇게 되겠죠. 어머니의 형제자매, 이모,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사촌이죠. 내가 봤을 때는 사촌이죠. 이런 게 이제 반계혈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직계나 반계 혈족의 배우자들, 그죠? 그 다음에 내 배우자의 혈족들, 내 부인, 내 남편의 직계 반계 혈족들, 그다음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직계 또는 반계 혈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혈족의 배우자, 이게 인척이죠. 그러니까 인척은 배우자와 연결이 되는 거죠. 가정법원의 청구에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니까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구조 2항이 뭐였어요? 본인 의사를 고려하라.
자, 요 본인 의사를 고려하라는 말이 왜 계속 나오냐면, 나중에 보게 되는 특정 후견이 있어요. 이 특정 후견은 본인 의사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강해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 후견을 게시할 수는 없어요. 특정 후견은. 근데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만 하면 될 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성년 후견에 계시나 한정 후견에 계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라. 요거 질문으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본인의 의사 고려한다는 거. 우리 성년 후견 계시를 이미 봤기 때문에 한정 후견 계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지문들이 기출됐는가 보겠습니다. 가정법원은 또 나왔죠. 한정 후견 계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라 그랬죠. 이렇게 나온다고.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한정 후견 계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 후견 계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 후견을 게시할 수 있다. 틀렸는데요. 이게 성년 후견을 게시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이게 틀린 거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정 후견 게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을 거친 결과 성년 후견 게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요. and 본인도 성년 후견 게시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법원이 성년 후견을 게시할 수 있겠죠. 문제가 여기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본인도 성년 후견의 게시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이걸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죠? 요 본인도 성년 후견의 게시를 희망한다면 이란 말이 뭐예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본인도 성년 후견의 게시를 희망한다면 이란 말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 후견 게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 후견 게시할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라. 요게 들어가야 된다.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성년 후견 게시 심판은 일정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허용된다. 자, 성년 후견 게시와 한정 후견 게시가 뭐였어요? 차이가. 성년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여잖아요. 그죠? 이게 성년 후견이고요.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요. 이 사람은 한정 후견이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결국 제한 능력자와 관련된 조문들은 조문만 잘 기억하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또 기출되는 지문들도 거의 기본이 되는 조문들을 살짝 변형해서 출제를 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 12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성년 후견 게시와 관련된 성년 후견 게시 심판이 있었잖아요. 9조. 9조와 12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눈에 띄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점, 지속적 결여 또는 부족. 다른 건 다 같죠. 본인이 고려하는 것까지. 그런 식으로 조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2조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